시장 방세환입니다. 그린도시 광주를 위한 희망찬 발걸음 2025년도 신년 기조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역사성, 전통성, 정체성의 시정가치 아래 힘차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2025년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광주는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제20회 와스비 세계관광 컨퍼런스라는 큰 국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5일간의 행사 기간에 총 5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또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유료 티켓 1만 장이 매진되며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2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의 정체성을 살린 음악 축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또 하나의 큰 성과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수원시와 경합 끝에 우리 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42만 광주 시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라 더 뜻깊은 것이었는데요. 대회 개최 시 연 2만 명 이상의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생산 유발 효과 63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8억 원 등 취업 유발 효과 723명 등 총 900여 원의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화합과 스포츠 복지에 기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 체감형 정책 시절에 주력했습니다.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종합교통대책 수립, 17개 도로사업 준공 등 도시 및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공모사업 등을 통해 84개 사업에 국도비 1,33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치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의 공적적 행정력을 증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합파이오가스 사업은 사업비의 66%인 588억 원이라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이에도 목전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ESG 정책들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큰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광주중앙구의 자율형 공립구 2.0 지정과 세종대와의 복합 클러스터 조정 사업을 통해 교육혁신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 교육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 광주시의 2025년도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좀 보신 영화가 있으신가요? 2000년대 이후부터 대지진, 쓰나미,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와 관련된 재난영화 제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위기의 시계가 9시 11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기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위기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폭염일수가 24일로 평년 대비 2.3배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강수량도 78.5%가 장마철에 집중되며 여름철 비의 50%가 장마철에 내린다는 통계 상식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린 첫눈이 117년 만에 최대 적성량을 기록하는 등 기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아젠다에 발맞추는 동시에 삼성보건으로서 환경보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인프라 조성, 두 번째 실천하는 환경정책,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거버넌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조성 정책 중 가장 큰 축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중 하나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는 58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예비 가능성 조사 몇 회까지 확정되어 올해는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붙일 예정입니다. 올 6월쯤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11월에 경기도의 설치 승인이 끝나면 곤조하고 수양 이론의 자원순환 에너지 종합단지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유와 음식물 쓰레기, 가수 찌꺼기 등 육성 폐기물을 활용해 출출한 바이오가스는 온수공급 등 주민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요.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우리 시의 사업이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목재종합교육센터 구축도 목현동 일원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총면적 3,000제곱미터 6층 높이의 목조 건물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절반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감도에 보시는 것 같이 건축 설계 공모전을 열어 당선작을 선정했고 각종 목재 관련 단체와의 MOA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올 1분기 중 건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목재종합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이곳에서 목재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목재 교육장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하고 목재 치유 공간과 목공예 전시관, 목공예 체험장 등에서 목재 문화 체험을 하는 등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림 면적이 65%를 차지하는 광주시의 지형적인 특성과 가구기업이 밀집한 우리 시의 산업적 환경과 맞물려 탄소 중립을 위한 목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광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환경 인프라 조성 사업의 하나인 노롱골 자연환경 공사도 올 상반기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숲속 감성 및 자연 친화적 관광 휴양 공간은 우리 시의 명소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통해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와 생태 학습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3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한다는 국제 캠페인인 RVF 운동에도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7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누적 금액 96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관내 총 1,100개소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남한산성면의 신규시설 설치와 오포 1, 2동의 시설 고도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 마지막에는 2026년도에 치르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친환경적 운영입니다. 대준비단계에서는 경기장 개보수 시 친환경 건설 자재를 이용하고 태양광 설치와 보일러 LED 등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소음과 미세먼지 사전 검토제를 시행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성화 공동으로 선수 공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일회품 없는 경기장을 위해 텀블러와 다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친환경 주대의 응원 도구와 운동복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킹 활동을 통해 친환경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대회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고 올 한해 종합운동장 건립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5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의 마지막은 환경정책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의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용인, 하남, 이천 등 한강 지역 시군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수질 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정책 협의체인 한강포럼의 공동 대표로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상생과 조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활동의 결실로 지난 6월 6일부터 자유거점 내 연적개발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6만 제곱미터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적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보존 권역 내 주거지역과 공장의 혼재가 개선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협회 제8대 회장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자체 회원들과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고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는 환경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3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